재혼한 전 남편 장례식 중 새 부인이 며느리에게 건넨 봉투 속 내용이 폭탄이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 사이로 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하얀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에는 통장 사본 한 장, 잔액 15억 원, 그리고 예금주 이름은 22살 딸 민지였다. 함께 들어있던 메모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제 아빠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예요. 이 여자의 이름은 정수연. 51살. 26에 결혼해서 25년을 함께 산 남편과 4년 전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남편 김태준의 외도였다. 당시 48이었던 남편은 회사 후배 여자와 바람이 났고 수연은 그 사실을 알고도 6개월이나 참았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이었다. 주말이면 골프 간다며 나가고 생활비는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줄었다. 40평 아파트 대출금은 수연 명의로 매달 130만 원씩 나갔다. 남은 70만 원으로 식비며 공과금을 내고 나면 딸 용돈 주기도 빠듯했다. 결국 참다 못한 수연이 이혼을 요구했다. 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남편 측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보고 수연은 기가 막혔다. 남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었다. 25년간 맞벌이로 모은 돈이 어디로 간 건지 남편 통장엔 500만 원밖에 없었다. 이게 말이 돼요? 당신 연봉이 8천만 원인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대출 보증을 여러 번 섰어. 그것 때문에 다 날렸다고. 결국 아파트를 팔아서 반반 나누고 수연은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작은 빌라를 샀다. 남은 2천만 원으로 딸 등록금을 냈다. 이혼 후 수연은 백화점 식품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월급 240만 원.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일했다. 퇴근하면 저녁에 동네 분식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밤 10시까지 일하면 한 달에 7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대학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시점이었다.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 엄마, 아빠가 재혼했대. 그 여자랑.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자기는 25년을 바쳤는데 그 여자는 고작 몇 년 사귀고 재혼까지 하다니.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전 남편 김태준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계속 악화되다가 결국 2년 후 김태준이 세상을 떠났다. 56의 나이였다. 장례식은 강남의 큰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딸 민지는 상주 자리에 섰다. 수연은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딸이 간절히 부탁했다. 엄마, 나 혼자는 힘들어. 옆에 있어줘. 조문을 마친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가고 장례식장이 한산해진 오후였다. 새 부인 한지은이 수연에게 다가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수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장례식장 밖 작은 휴게실로 갔다. 한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지 엄마 노릇 20년 넘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한지은이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두툼했다. 이거 민지한테 전해주세요. 이게 뭔데요? 열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수연 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한지은의 표정이 진지했다. 그동안 수연 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제가 태준 씨를 만난 게 잘못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태준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수연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꽉 쥐었다. 태준 씨는 수연 씨한테 재산을 숨겼어요. 이혼할 때.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았다는 거 거짓말이었대요. 회사 대출 보증 섰다는 것도 거짓말. 사실은 제 명의로 돈을 다 옮겨놨었어요. 이혼하기 1년 전부터. 그게 무슨. 태준 씨 명의로는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전부 제 명의로 바꿨어요. 아파트도 예금도 주식도. 총 8억 원 정도였대요. 8억. 수연은 고작 2억 5천을 받았다.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다.
그럼 제가 받았어야 할 돈이 4억 정도는 더 받으셨어야 했어요. 법적으로. 한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몰랐어요, 처음엔. 근데 태준 씨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 돈을 민지한테 주라고. 수연은 숨이 막혔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통장 사본. 15억. 그게 바로 그 돈이었던 것이다. 4년 동안 불어난 금액까지 포함해서. 왜 저한테는 안 주고 민지한테 주라고 한 거예요? 그건 태준 씨 말로는 수연 씨한테 너무 미안해서래요. 직접 얼굴 보기가 창피해서. 그래서 딸한테 주면 결국 수연 씨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그딴 변명이 어디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혼하고 몇 년을 일하면서 딸 뒷바라지 했는데. 한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봉투 안에 통장이랑 서류 다 들어있어요. 민지 명의로 바꾸는 서류도요. 제 도장도 찍어놨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민지가 저를 너무 싫어해요. 아빠 빼앗아간 여자라고. 장례식 내내 저한테 눈길도 안 줬어요. 제가 직접 이걸 주면 안 받을 것 같아요. 한지은이 다시 가방을 뒤적였다. 이번엔 USB를 꺼냈다. 이건 태준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녹화한 영상이에요. 민지한테 하는 말이 담겨 있어요. 꼭 보여주세요. 수연은 USB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저녁이 되어 장례식이 끝났다. 발인을 마치고 민지와 수연은 차에 탔다. 민지가 지친 얼굴로 물었다. 엄마, 새엄마가 뭐래? 응. 이거 주더라. 수연이 봉투를 건넸다. 민지가 봉투를 뜯었다. 통장 사본, 명의 이전 서류, 그리고 짧은 편지. 민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 이게 뭐야? 15억? 수연은 한지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해줬다. 숨겨진 재산, 4년 전 이혼 당시의 진실, 그리고 아빠의 유언. 민지는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그랬어? 엄마한테? 응.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민지가 엄마 품에 안겼다. 수연은 딸의 등을 토닥였다. 민지야, 이 돈 받을 거야? 받아야지. 아빠가 준 거잖아. 그럼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웃었다. 엄마한테 줄 거야. 반은. 무슨 소리야? 너 받은 건데. 아니야. 원래 엄마가 받았어야 할 돈이잖아. 4억은 엄마 거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잖아. 이번엔 내 말 들어줘. 엄마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지.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었다. 딸 앞에서는 강한 엄마로 남고 싶었으니까. 고마워, 민지야. 엄마, 아빠 용서할 수 있어?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근데 미워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이제는. 집에 돌아와서 두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USB를 꽂았다. 영상이 재생됐다. 화면에는 병실 침대에 누운 김태준이 보였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민지야. 아빠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많은 걸 잘못했어. 아빠가 엄마랑 이혼한 건 다른 여자가 생겨서였어.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짓을 했어. 이혼할 때 재산을 숨겼어.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랬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기적이었어. 새로 시작하는 인생에서 돈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엄마를 속였어. 변호사 돈 써가면서 재산을 빼돌렸어. 하지만 재혼하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김태준이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지야. 아빠가 너한테 주는 이 돈은 원래 내 엄마 거였어. 내 거 아니야.
엄마한테 줘. 그리고 엄마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영상이 끝났다. 방 안이 조용했다. 한참 후에 민지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말대로 할게. 이 돈 전부 엄마 줄게. 민지야.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젊으니까 돈 벌 수 있어. 근데 엄마는 이제 쉬어야 해. 수연은 딸을 꼭 안았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은행에 갔다. 명의 이전을 마치고 민지는 8억을 수연 계좌로 이체했다.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민지가 물었다. 수연은 한참을 생각했다. 카페 하나 차리면 어때? 작은 거라도. 그로부터 6개월 후 수연은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10평짜리 아담한 공간. 카페 이름은 다시 봄. 민지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엄마 인생에 다시 봄이 왔으면 좋겠어서. 카페는 소소하게 잘 됐다. 수연은 아침 10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닫았다. 새벽 출근도 밤늦은 설거지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간 카페에서 민지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엄마 행복해? 응. 너는? 나도. 취업도 됐고 엄마도 건강해지고. 민지는 대기업에 입사했다. 남은 7억은 안전하게 예금과 펀드로 나눠 넣었다. 며칠 후 카페에 손님이 왔다. 한지은이었다. 안녕하세요. 축하 화환 보내려고 민지한테 연락했더니 직접 오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셨구나. 앉으세요. 수연이 커피를 내렸다. 한지은에게 내어주며 앉았다. 수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민지도 취업했고. 다행이에요. 저는 고향 내려가서 작은 서점 하나 차렸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진 않았다. 과거의 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인생의 어느 시점을 공유했던 사람들이었다. 한지은이 일어서며 말했다. 수연 씨 행복하세요? 꼭. 한지은 씨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별이 많았다. 이혼하고 4년. 지옥 같았던 시간들. 새벽 출근길, 아픈 허리, 거친 손.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 딸을 지켰고 자존심을 지켰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 전 남편 김태준. 미웠지만 이제는 미운 감정도 희미해졌다.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는 조금 됐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엄마 자? 아직. 왜?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수연은 다시 하늘을 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50년을 살아오며 많은 일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50살도 60살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연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또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딸과 저녁을 먹을 것이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것으로 충분했다. 장례식장에서 받은 하얀 봉투. 그 안에 들어있던 15억.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진실이었고 사과였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사랑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 남편이 숨긴 재산, 새 부인이 전해준 진실, 그리고 딸이 내민 손.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